분위기 좋은데? 인테리어도 괜찮고 맛도 괜찮고 내 가게도 이래 꾸미면 좋겠다.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가게 자리입니다. 원래 꽃집을 하던 곳인데 사장님이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가게를 내놓으셨어요. 편하게 보세요. 네. 가게가 참 깔끔하네요. 그 인테리어만 조금 하면은 바로 카페 장사에도 손색이 없겠어요. 그럼요. 여기 요 앞에 직장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상권도 괜찮습니다. 가격도 시세보다 잘 나왔는데 정식 계약하시죠. 예, 그럴게요. 아, 근데 그 제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데 그 대출 받고 나서 잔금 입금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인테리어 먼저 들어가시고 대출 나오는 대로 잔금 보내실 수 있게 주인분에게 잘 말씀드릴게요. 아유, 그래 주시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아, 인테리어를 한번 먼저 하는 게 아, 네. 네, 좀 걸리네요. 제가 여기서 카페를 하려고요. 그 커피, 빵, 과자 같은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야 돼서 거기에 맞게 조금 인테리어를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죠. 뭐 둘러보니까 딱히 뭐 손볼 것도 없고, 아 그리고 이 주방만 조금 감각적인 스타일로 바꾸면 좋겠네요. 이 커피 머신이랑 오븐기를 좀 놓아야 되거든요. 아, 네. 아, 맞다. 제가 인테리어를 조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오, 이런 스타일도 딱 좋네요. 자, 그러면 제가 주방 사이즈 좀 재고 있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순조로워 보입니다. 네. 이게 뭐지? 내용 증명? 2층 빵집이 왜?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 제한 약정? 빵집에서 음료도 판매하니까 동종 업종인데 카페 기업에 동의를 해줄 수가 없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린데? 날벼락 같은 예. 일이죠. 카페 개업은 내 꿈인데 대출도 받았고 인테리어도 이미 들어갔는데 개업을 못하면 어쩌노? 안 되겠다. 나도 내용 증명 보내야겠다. 저는 매수 당시 관리 규약 존재 여부는 알지 못했고 매도인과 중개인 오상준 씨로부터도 전혀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알려줬어야지. 몰랐다는데 뭐 어쩌겠노. 관리 규약을 몰랐다고? 아니 상가에 들어왔으면 상가 규약을 따라야지. 이 사람이 안 되겠네. 1층에 있으면서 2층에 있는 우리는 뭐 망하는 소리가 뭐고 이거? 이대로는 가만 안 두겠어. 빵집 사장님도 화가 많이 나셨네요. 드디어 내 가게 오픈이네. 떨린다. 그래, 오픈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첫 개시 대박 나자. 아자 아자. 이게 뭐지? 영업 금지 가처분 소송? 정호주는 남수지를 상대로 상가 관리 규약 위반에 따른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 남수지의 카페 개업을 위한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 뭐? 100만 원씩 보상해야 된다고? 아니, 카페랑 빵집이랑 어떻게 같은 업종이고? 아, 진짜.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노?
자,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은 상가 안에 있는 카페와 빵집의 분쟁이네요. 네, 상황이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남수지 씨는 소원이었던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상가에 가게를 매매하고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가에 있는 정호준 씨가 본인이 운영 중인 빵집과 판매 제품이 겹친다는 이유로 상가 계약에 근거를 해서 카페 개업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남수지 씨는 매매 계약 당시에 이런 규약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카페와 빵집은 같은 업종이 아니라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업을 강행을 했죠. 네. 그러자 빵집 사장인 정호준 씨가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수지 씨가 사전에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황당하고 또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자, 이 사건은 김경덕 변호사님께서 좀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사건은 제가 맡아서 오늘 명쾌하게 네. 해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카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분식집이라든지 휴대폰 가게, 치킨집, 뭐 병의원, 학원이라든지 일체의 이 상가에 들어가는 업종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이 방송을 지켜봐 주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 오늘 방송 귀 기울여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말씀은 뭔가 선생님 말씀처럼 혹하게 되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그 쟁점이 되는 게 상가 관리 규약이거든요. 이거 얼핏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상가 관리 규약이란 말 그대로 상가 내부의 자치 규약이지요. 네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줄여서 집합건물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합건물법에서 관리규약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101호, 102호, 103호실처럼 이렇게 개별 호실로 나누어서 등기를 하는 그런 유형의 건물인데 네. 아파트라든지 또 우리 집합건물 상가,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다 집합건물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네. 이 아파트에는 아파트 관리 규약이 있고 예. 상가에는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동종 업종이 한 상가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심심치 않게 카페 옆에 카페 혹은 카페 옆에 빵집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 상가 관리 규약으로 동종 업종의 그런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상가 관리 규약으로 특정 업종을 지정할 수 있고 예. 동종 업종이 개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컨대 이 건물에는 새로운 빵집을 개업하려면 기존 빵집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뭐 101호실은 약국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제한도 모두 유효한 것이고요. 실제로 대법원도 상가 관리 규약을 통해서 동종 업종 제한 약 규정을 두는 것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상가 관리 규약 같은 게 법적인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 효력이요, 의외로 강력한데 상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미치고요. 그리고 새롭게 상가를 매수한 사람도 이에 따라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임차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표준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집합 건물에 이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시면 동종업종 제한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달리 생각을 해서 그 상가 관리 규약을 이용해서 기존 상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텃세를 부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도 그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드라마의 남수지 씨의 입장에서는 네네. 이 정호준 씨 행동이 일종의 텃세로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내 돈을 투자해서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을 개업을 하겠다는데 왜 기존 상인들이 못하게 막느냐.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고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법에서 상가 관리 규약을 통해서 특정 업종, 동종 업종을 제한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존 상인들이 있고 새롭게 진입한 상인들이 있다고 보았을 때 사실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정보를 얻는 쪽은 새로 뒤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네. 새로운 트렌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가게가 있다면 그걸 피해가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기존의 상인들은 뒤에 나의 경쟁업체나 경쟁업자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거대한 자본을 앞세워서
기존 상권에 침투하게 되면 아. 기존 상권의 질서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가 관리 규약을 통한 동종업종 제한 규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지요. 대체로 새로운 가게가 보면 인테리어도 우수하고 그렇죠. 또 판촉 활동도 우수한 경우가 많지 예. 않습니까? 소비자들도 새로운 가게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볼 때는 기존 상권을 보호해야 될 가치도 크다라고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가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설득이 되는데 사실 이게 상가 관리 규약으로 인한 동종 업종을 제한한다. 근데 이걸 몰랐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제 법도 이게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법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있고 그런 규정도 많은데 오늘 주제는 사실 그러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 관리 규약에 동종 업종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보호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 알았던 경우라도 다 몰랐다고 잡아떼겠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새로 가게를 들어오신 분들은 미리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빵집 사장이 낸 영업금지 가처분 소송에 패소를 하고 카페 개업을 못하게 되는 거겠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예, 예. 우리 남수지 씨의 경우에는 카페를 개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으로는 기존 상인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종이 개업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예. 사실 남수지 씨의 카페와 이 정호준 씨의 빵집이 이 동종 업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바게트, 뭐 무슨 베이커리에 이 빵집을 가시면 커피나 음료를 팔고 있잖아요. 또 카페에도 가면 간단한 쿠키나 비스킷이라든지 뭐 샌드위치 같은 것을 살 수가 있어요. 예, 예. 두 개의 업종이 좀 유사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메뉴가 서로 유사한 정도이지 동종 업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즉 매출을 구성하는 중요 판매 상품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법원도 대체로 이 동종 업종의 범위를 볼 때는 매우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주로 파느냐, 커피를 주로 파느냐 그 차이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말하자면 어렵다. 빵과 카페가 네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메뉴이긴 하지만 주력 업종, 매출을 그러니까. 구성하는 주력 네. 업종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종 업종이 결정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 단지 메뉴가 서로 비슷하다고 해서 동종 업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동종 업종인지 여부는 뭐 상품이나 이 서비스의 성질, 그리고 고객의 구성이나 영업의 방식, 경쟁의 구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바로는 지금 의뢰인 수지 씨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개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실제 사건에서는 동종 업종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예. 판단하기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컨대 커피 전문점, 예. 버블티 가게 어떤가요? 그러네. 같은 거 아닙니까? 버블티 가게도 커피 파니까요. 그렇죠? 흑당 라떼 파는 흑당 커피 가게는요. 오, 그러네요. 좀 애매하죠. 네. 네. 자, 일식집과 초밥집, 와, 이거 애매하다. 분식집인데 뭐 떡볶이집도 있고 김밥집도 있고, 예. 그렇죠? 중국집과 탕수육 전문점. 와, 머리 아픈데요. 또 영어 학원인데 어른들 대상으로는 토익 학원과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는 영어 학원. 유사하지만 동종업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개별 사건마다 이 법원의 판단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업종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걸 파느냐, 그런 실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이 상가 매매할 때는 진짜 관리 규약을 꼼꼼하게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예, 이 상가를 인수하실 때 원래 가게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는 그 같은 건물 안에 비슷한 업종이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러한 경우라면 관리 규약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네.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것이 상가 내부의 자치 규정이기 때문에 예, 예. 외부의 제3자는 쉽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시기 전에 미리 관리사무소라든지 중개인을 통해서 혹시 상가 관리 규약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만약에 상가 관리 규약을 모르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그럼 책임을 다 떠안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개업이 좌절이 되었다고 예. 하면 결국 계약 당시의 매도인이라든지 이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요. 아, 예. 그런데 사실 매도인이나 중개인은 어떤 건물을 돈 받고 넘겨주고 또 거래를 중개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매수인이 나중에 어떠한 업종으로 개업을 할 건지는 사실은 크게 상관할 바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특정 업종을 언급을 했거나 구체적으로 지정을 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 자, 우리 드라마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예, 예. 남수지 씨는 분명히 카페를 개업하고 싶다는 얘기를 중개인에게 했었어요. 했죠. 예. 그리고 중개인은 관리규약이란 얘기는 꺼내지 않고 카페를 하면 잘 될 거다 네, 이런 네. 말만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상가 관리규약에서 동종업종 제한 규정이 있는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나에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느냐라고 매수인이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요, 이 점을 좀 간과하기 쉬운데 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중개인 분들이 계시다면 상가 매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그럼 남수지 씨는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신 것 같고 상가를 새롭게 매매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우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규 창업이나 이전 개업을 고려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상가 관리 규약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열심히 노력하고 영업만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법적인 위험이라든지 소송의 위험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주변에 변호사를 찾아보셔서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